최근에 미래에셋에서 배당주 커버드콜 ETF 두 종목이 신규 상장했는데요. 상대적으로 관심은 적지만 동일한 범주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한국의 제피라는 말에 조금 더 어울리는 커버드콜 ETF라고 하면 타이거 ETF 두 종목보다는요,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퀄리티 성격을 가진 배당주 성장주를 선별해서 투자하는 커버드콜 ETF인데요. 제피와 동일하게 액티브 전략입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할 것이냐, 당연히 매니저가 결정을 하고 옵션 매도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도 운용력에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뒤에서 보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콜옵션 매도를 어떻게 할지 여부도 매니저 역량입니다. 타이거 커버드콜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 선정도 패시브 그리고 콜옵션 매도 비중도 패시브이기 때문에요. 운용력의 역량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죠.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어지간히 ETF 시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아무리 코덱스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는 ETF라도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 ETF일 것 같은데 2022년 9월 27일에 신규 상장한 나름 오래된 ETF입니다. 그런데 상장 시기가 좀 안타까웠어요. 비슷한 시기에 상장한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 커버드콜 합성 ETF의 인지도 면에서요 완전히 밀려버렸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 커버드콜 ETF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기초지수가요 QILD와 동일한 ETF예요. 무려 연 12% 수준의 월분배금을 주는 것으로 이미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ETF였죠. 상장하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ETF가 바로 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 커버드콜이었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는요, 미국 상장 ETF인 디보와 동일한 ETF예요. 제피와 유사하지만 한국의 제피라고 포장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피가 아니라 디보였기 때문인 거죠. 디보도요, 제피나 QILD에 비하면 인지도는 다소, 아니 조금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약 3조 원 규모를 자랑하는 그리고 매력적인 운영 전략을 가지고 있는 커버드콜 ETF입니다. 앰플리파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티브 ETF니까 결국 어떤 종목을 고르는지가 중요하겠죠. 이런 종목들을 고른다라고 해요.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퀄리티 스타일의 배당 성장주를 선별을 합니다. 그런데 특정 섹터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게 선별을 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20종목에서 25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제피나 SCHD가 100종목 정도의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들에 집중 투자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별 편입 상한 비중은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약 5%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업종에는 투자하지는 않고 있고요. 특정 섹터에 대한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목 선정 과정에서 섹터별 비중을 고려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버드콜이니까 콜옵션 매도를 하겠죠. 편입 비상이 10개 종목인데요. 한 개 종목 비중이 약 5%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P&G, J&J, JP모건, 쉐브론까지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은 배당 성장주, 고배당주들이 편입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니까 콜옵션을 매도를 하겠죠. 그런데 대표지수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콜옵션을 매도를 하느냐? 보유 종목의 콜옵션을 매도를 해요. 그런데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모든 종목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유 종목의 일부만 콜옵션을 매도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요. 2023년 6월 27일 기준 총 24종목을 편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편입 종목 중에 10종목에 대해서만 콜옵션을 매도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콜옵션을 매도한 10종목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밝히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콜옵션을 매도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면 보유하고 있는 24종목 중에 업사이드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종목에 대해서 콜옵션을 매도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배당주가 아니라요.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인컴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 역시
콜옵션 매도 비중을 100%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40% 수준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역시 엄청나지가 않습니다. 앰플리파이에서 제공하는 자료상으로 보면 주식 배당에서 연 2에서 3% 그리고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에서 연 2에서 4% 정도를 추구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식의 현금 배당과 그리고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재원으로 분배금을 지급을 할 텐데 월분배를 실시를 해요. 2016년 12월 14일 신규 상장한 ETF가 바로 이 디보인데요. 2018년 7월부터는 이 월배당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총 6번의 분배금을 매월 지급을 했는데 주당 0.14달러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비교적 균일하게 거의 같은 수준의 분배금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월분배를 원하시는 분들의 니즈는 최대한 분배금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꾸준히 받는 것을 선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보 역시 매월 비슷한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의 상장 이후 분배금 지급 현황을 가지고 와 본 것인데요. 디보와 마찬가지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 매월 지급하는 분배금의 수준이 주당 50원에서 53원 정도입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를 매수하시면 매월 0.5% 수준의 분배금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와 타이거의 신규 상장 배당주 커버드콜 ETF 두 개를 나란히 비교를 해본 건데요. 운용 전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개 ETF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고 또 솔직히 의미도 크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배당주 커버드콜 ETF를 전반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 정도 수준의 항목들만 비교해서 인지하고 있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배당 성장주 ETF와 비교해서 위험이 더 낮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다 높은 수준의 월 분배금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배당 성장주 커버드콜 ETF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커버드콜 ETF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 수준 이상의 주가 상승분은 포기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